대선 출정식입니다. 벌써 대선 무슨 얘기야 싶은데 2년 전 본인 기록 넘어 역대 최고 득표율, 더 강력해진 이재명의 민주당 2기 완성. 네. 다시 전당대회 얘기야.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2년 전 본인 기록을 본인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득표율 같이 볼까요? 네. 어제 받은 게 85.4%의 지지였습니다. 2년 전 딱 2022년 8월에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느냐? 77.77%. 이때도 와 역대 최고다. 기록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세운 기록을 2년 만에 바로 경신을 했습니다. 어제 85% 무려. 네. 거의 한 8% 가까이, 8%포인트 가까이 더 높은 득표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이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사실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조국 대표가 99.99%로 연임이 됐지만 그건 찬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후보가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왔는데 85%의 지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전까지만 해도 9대 0이라고 해서 네. 9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 예상들을 했었는데 9대 0이냐. 결국은 이제 5대 0, 85명이나 이렇게 되나요? 예. 네. 85%. 사실 저 85%라는 숫자도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제까지 저렇게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해서 당선된 역사가 없어요.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 그 뭐 대통령과 당의 대표를 같이 맡고 있는 총재 시절에는 저런 숫자가 그때도 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재명 시대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화된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는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구심점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지난 2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난 4월 달 총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경고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더 저렇게 강력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좀 해석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바로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또 영수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필요성을 제안한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어제 당선 이후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젠 그 야당에 다시 한번 2기 연임의 대표가 된 이상 책임감 있는 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그 영수회담이 이번에 좀 성사돼서 네. 지난번에는 그 내실 있게 내용이 좀 그 영수회담이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준비를 좀 잘해서 영수회담 이후에 이 꽉 막힌 국정 상황을 좀 돌파해내는 그런 그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동훈 대표에게도 또 그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동훈 대표가 또 바로 호응을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뭐 빠른 시간 안에 영수회담과 또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민생도 좀 챙기고 지금 꽉 막힌 이 국정 상황을 좀 해소하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역대 최고 득표로 85%의 지지를 받고 이재명 체제 2기를 확정지은 바로 어제 바로 영수회담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대한민국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절망을 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온 평화의 길, 민주주의의 길, 국민 행복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영상 초반 토익 부분 보셨나요? 2만 7천여 당원들 이재명을 합창했다라는 겁니다. 당대표가 아닌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라는 거죠.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 지금 보는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이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라 대선 출정식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 윤의 영수회담 제안, 한동훈엔 최상병 특검법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 직후에 한 얘기가 윤 대통령 만납시다. 한동훈 대표 우리 만납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건 김수민 의원님, 작심한 느낌입니다. 네, 뭐 최근에 전국 현안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총선 끝나고 나서 영수회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하나 정도 통과되는 거 말고는 계속해서 야당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을 하고 네. 대통령대로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런 전국들이 펼쳐져 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좀 더 풀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야 간에 갈등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또한 한동훈 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타협의 가능성, 절충의 가능성이 또 열려있는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안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것들이 관건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하고 영수회담뿐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구축해서 상사로 하는 이 과제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수회담 대국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상시적으로 굴리는 것 이것을 또 추구해봄직한 거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당장 이재명 대표 지도부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쌓여있는 산적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할 법한 상황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바로 입장을 내놨죠. SNS에 어제 저녁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당선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없으니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제목을 어떻게 뽑았느냐 볼까요? 이재명 만남 제안한 날 한동훈 호응, 대표회담 가능성. 대표끼리 여야 대표끼리 만나는 거야 라는 취지의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윤주진 위원님. 만남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 되고 난 다음에 예방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 뭐 절차상 예방이 있는데요. 네. 과연 예방 전에 어떠한 실무적인 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될 것인가?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아주 강하게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몰아칠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제 그 제보 공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를 거기에 태워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그 경계선을 좀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과감하게 정면 돌파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북한이 흔히 통미봉남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통윤봉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금투세 폐지와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반대로 한동훈 대표를 대해서는 최혜병 특검법을 갖고 계속해서 몰아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계속 이견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윤봉한의 전략을
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최상병 특검, 아까 또 한동훈 대표 또 금투세를 또 얘기를 하죠. 저마다 보고 있는 지향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